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고려병원 감염내과의 송준영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의 정재훈입니다. 네, 인플루엔자 코로나19는 공통적으로 호흡기 감염이고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의 경우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한정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약간 인지도가 높은 반면에 코로나19의 경우는 연중 유행하죠. 물론 이제 여름철과 겨울철에 두 차례 유행 피크가 있지만 연중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환 공통적으로 모든 연령층에 감염이 될 수가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특히 70세 이상 초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 폐렴 발생이나 중증 합병증 발생으로 인해서 입원과 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은 꼭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당뇨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 백신 접종이 필요한데 코로나19의 경우는 나이가 가장 중요한 위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성질환자도 중요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자다. 그럼 꼭 백신 접종을 하셔야 돼요. 65세 이하 이제 젊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제 중증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만 나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꼭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하고 해외 코로나19나 독감의 유행 패턴 차이가 있는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하게 인플루엔자 유행이 매우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 인플루엔자가 나타나지 않던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들도 생기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같은 패턴을 찾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정도에 큰 유행이 한 번 있고 봄철에 작은 유행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패턴들이 인플루엔자는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도 서로 다 상이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행할 때 우리나라는 유행하지 않고 홍콩에서 유행할 때 미국에서는 또 유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순환하면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특성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행과 유행 사이의 주기는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요. 한 유행마다 유행의 크기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행의 지속되는 기간은 길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패턴들이 몇 년 정도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송준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는 연중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지만 조금 더 바이러스가 검출이 많이 되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그 시기하고 이 코로나19는 뭐 항상 이렇게 하는데 이 시기 두 개를 같이 맞는 게 효과적인지 한 가지 약간만 좀 더 붙이면 뭐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집단 면역이 이제 낮아져서 유행 패턴이 변화가 왔지만 거기에 더해서 기후 변화가 이제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겨울철과 봄철에 유행하고 여름철에는 인플루엔자 환자를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최근에는 여름철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직전부터 그런 조짐이 보였거든요.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 환자가 종종 나옵니다. 이게 아열대 기후로 좀 점점 우리나라 기후가 변화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이 연중 유행하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동남아시아처럼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겨울철, 봄철에 많이 유행을 하지만 여름철에도 독감 환자가 종종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맞아야 될까요? 물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과 봄철에 정말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해서 12월과 1월에 열나서 오는 환자는 10중 8구 인플루엔자입니다. 검사 하나만 해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 겨울철에 기후적인 요인도 있고 그래서 만성 질환의 급성 악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전식을 갖고 있는 분이 급성 악화로 입원하는 경우도 많고 폐렴이 발생하는 위험도 높기 때문에 겨울철이 다가오는 시점에 앞서서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접종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백신 접종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백신 접종을 너무 일찍 해도 문제거든요. 9월 달부터 백신 접종을 과거에는 하도록 이제 독려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 현재 접종을 하는 백신은 그 백신 효과가 6개월이 채 가지 못해요. 6개월 이내입니다. 그런데 9월 달에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이듬해 3, 4월에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죠. 이듬해 3, 4월에 우리나라는 두 번째 피크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4월까지는 백신 효과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백신 접종을 하도록 어르신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요 시기에 맞는 게 같이 맞는 물론입니다. 물론 겨울철에 그 호흡기 질환의 급성 악화의 비율도 높고 과거에는 겨울철에 좀 더 큰 유행 피크를 보였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현재 WHO에서는 2월 달에 3, 4월에 백신주를 5월 달까지 백신주를 선정을 해서 백신 접종을 가을철에 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물론 여름철에 최근엔 두 차례 유행 피크를 보이고 있어서 미국 ACIP의 경우에는 어르신들한테 그 9월 달, 10월 달에 한 차례 접종을 하고 코로나19 백신의 경우도 6개월 정도밖에 효과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듬해 3, 4월쯤에 6개월 후에 한 차례 더 접종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죠. 물론 접종률이 낮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충분한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 ACIP에서는 두 차례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 백신 접종하는 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중증 감염에 대한 예방 효과는 물론 이제 그 감염 자체에 대한 예방 효과는 6개월 정도 이내이지만 중증 감염에 대한 예방 효과는 한 10개월 정도까지 지속이 되고요. 그 이유는 항체를 생성한 항체 효과는 감소하더라도 T세포 면역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중증 감염에 대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차례 백신 접종하는 게 더욱 중요하고 가능하다면 봄철에 한 차례 더 접종을 해서 실제 감염률을 낮추는 것도 유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 접종에 대해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제가 어르신들 코로나19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 물어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하러 가신 분들이 아니에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하러 갔는데 두 가지 다 접종하시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받고 그날 두 개 다 접종하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질병관리청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 백신 더 접종했을 때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 아니면 부작용이 더 증가하는 거 아닐까? 그런 우려가 있으실 텐데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됐어요. 동시 접종을 했을 때랑 1개월 간격으로 누구 접종했을 때 비교했을 때 절기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두 가지 백신에 대해서 충분한 면역을 유도하고 그 면역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는 우려는 없다는 것이고 부작용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각각의 백신을 접종했을 때 발생하는 이상 반응의 정도이지 두 가지 백신을 다 모두 접종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더 부작용이 위험이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안전하게 동시 백신 접종을 권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인하고 청소년에게는 어떤 식으로 공고가 되고 있는지 연령별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령자는 강조가 많이 되고 있지만 네. 코로나19랑 인플루엔자가 사실 거의 동등한 그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도 그렇고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대부분의 위험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백신 접종 권고라고 하는 게 저희가 무턱대고 모든 분들에게 접종을 다 해드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저희들도 접종했을 때 드는 비용 그리고 위험에 더해서 접종으로 얻으실 수 있는 이익이 얼마만큼인지를 비교를 해서 이익이 상당히 클 때에만 접종을 권고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젊고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치명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구 집단에까지 우리가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물론 코로나19 백신이 굉장히 많은 접종량을 기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백신인 건 맞지만 접종을 했을 때의 그 인구 집단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면 저희들은 접종을 권고해 드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도 가장 위험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접종 권고를 해드리고 있고 그 대상이 고령자시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젊고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보다는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건강한 성인 그리고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강력한 공부는 안 하신다는 거 있어요? 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도 그렇고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만약에 치명률이 매우 높았다라면 그리고 그 치명률이 낮아진 상태에서도 유의미한 정도였다라면 건강한 인구 집단에게도 접종을 권고해 드렸을 겁니다. 그게 코로나19의 초기에는 전체 인구 집단이 면역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였고 기본적인 면역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환자가 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에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접종을 권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 일상적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됐거든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라는 의미는 전체 인구 집단에서 어느 정도의 면역 수준이 유지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건강한 인구 집단에서의 치명률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저 듣도 보도 못한 변이가 계속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이렇게 코로나19처럼 계속해서 바이러스 변이를 분석을 해서 하게 되면 약간의 변이 바이러스 스트레인의 이름을 붙여서 뭐 펭골인지 지금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안 하거든요. 코로나19 사르스코비2의 경우도 그렇게까지 앞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네, 제가 되게 쉽게 드는 비유인데 네. 백신 접종의 균주를 맞추는 게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을 찾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변하거나 성형수술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메이크업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모습은 계속 변하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사진을 너무 옛날 사진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인지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최근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으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좋은 비유 같습니다. 네. 국내 백신 회사에서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주로 미국이죠. 미국 백신 제조사에서 만든 백신을 우리는 이제 계약을 해서 공급을 받아서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이 결정하는 결정 사항에 따라서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만 보건기구나 그 백신 제조사에서 얼마나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인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끝까지 고민하는 겁니다. 과거에 인플루엔자 백신은 mRNA 백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백신주가 2월 달에 선정이 돼야 돼요. 한 6개월 정도 백신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코로나19 백신은 mRNA 백신 플랫폼이기 때문에 백신주가 선정되면 1, 2개월 안에 백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백신 접종을 하는데 7월 달에도 백신주를 바꿔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도입될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접종을 하고 나서 저희가 효과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백신 효과 평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게 이번에는 몇 %예요. 이번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새롭게 접종을 하게 되면 감염 예방 효과가 임상적으로 충분히 나오는 기간이라고 보면 그거는 반년 정도를 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증이나 사망 예방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는 이 충분히라고 말하는 게 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는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85에서 90%까지도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시기가 한 12개월 이상은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간 접종을 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감염 예방 효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는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게 되고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감염 예방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도 시간이 지나면 쭉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6개월 이상 정도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감염을 막아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